트럼프 대통령이 이란과의 협상에서 석유와 관련된 큰 선물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공수부대 병력 중동 배치 명령에 대해 언급했는데 협상과 압박을 병행하는 전략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연방정부가 교통안전청 요원들의 빈자리 대처를 위해 이민세관 단속국 요원들을 급파한 가운데 효용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공항에서도 불법 체류자 단속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뉴욕 라과디아 여객기 참사에 관련돼 사고 원인이 다각도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인력 부족 문제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습니다. 지난해 산불 피해를 입은 알타데라 지역의 주택단지에서 가구당 23,000달러의 특별분담금이 부과돼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보험금으로 충당이 어렵다는 판단 때문인데 갈등은 더욱 악화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델타 등 국내 주요 항공사들이 프리미엄 좌석을 늘리고 있습니다. 수익성을 위한 조치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2026년 아스테바 헬스플랜은 식료품과 일반 의약품 비용으로 연체대 2,880불까지 혜택을 드립니다. 사용하지 않은 금액은 다음 달로 2월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1888-688-8584로 문의하세요. 메디케어 가입자라면 치과 비용도 걱정하지 마세요. 2026년 아스티바 헬스플랜은 연체대 3,560불까지 치과 혜택을 제공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1888-688-8584로 문의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아메리카 뉴스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엔 이란과의 협상에서 석유와 관련된 큰 선물을 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공수부대 병력 중동 배치 명령에 대해 언급했는데 협상과 압박을 병행하는 전략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첫 소식 김성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란과 거의 모든 쟁점에서 합의를 이뤘다고 주장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이번엔 이란 측이 협상을 강하게 원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구체적으로 밝힐 수는 없지만 이란으로부터 아주 큰 선물을 받았다고도 했습니다. 핵에 관한 것은 아니고 호르무즈 해협, 석유, 가스와 관련이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Gave us a present. And the president arrived today. And it was a very big present worth a tremendous amount of money. 또 이란 측은 결국 합의할 것이라며 누군지 밝히지는 않았지만 적절한 대화 상대를 찾았다고도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은 파키스탄을 통해 이란의 방어 능력 제한, 친이란 대리 세력 지원 중단, 이스라엘 인정 등 15개 항목을 요구했다고 CNN 방송이 보도했습니다. 미국은 동시에 약 3,000명 규모의 정예 공수부대를 중동에 배치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란이 지렛대로 삼는 호르무즈 해협, 젖줄인 하르그 섬 등이 유력 작전지로 꼽힙니다. 이란이 민감한 지상군 투입이 임박했다 압박하며 협상의 우위를 점하려 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하지만 협상 과정에서 이란 측이 호르무즈 해협 통제권, 향후 미군의 군사행동 중단 등을 요구할 것이란 관측이 나옵니다. 이란전 영향으로 트럼프의 지지율이 재집권 이후 최저인 36%까지 떨어졌다는 보도까지 나온 상황. 양측 입장이 엇갈리는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이 물밑 협상 내용을 공개하며 주도권이 자신에게 있다고 강조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김성수입니다. 우크라이나 전쟁도 끝날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중동 전쟁으로 관심이 떨어진 틈을 타 러시아가 봄 공세에 나서는데요. 이례적으로 낮에도 우크라이나 전역에 미사일과 드론을 쏟아부으며 사상자가 속출했습니다. 안다영 기자입니다. 우크라이나 서부 르비우의 아파트에서 시뻘건 불길이 치솟습니다.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된 17세기 교회 건물도 불길에 휩싸였습니다. 러시아가 현지 시각 어제 대낮에 드론 400대 이상을 동원해 우크라이나 전역을 공격했습니다. 러시아의 공습은 통상 새벽 시간대에 집중됐지만 대낮 폭격은 이례적이라고 외신은 분석했습니다. 이에 앞서 러시아는 새벽에도 드론 390여 대와 미사일 30여 기를 발사해 우크라이나 10여 곳을 타격했습니다. 순항 미사일 23기와 탄도미사일 7기가 포함됐습니다. Що він летить там в той напрям, що він попадає в зону ураження, тобто ти знаєш, де його можна перехопити, в тебе є фактично хвилина-дві максимум.
이번 공습으로 민간인 주거 건물과 열차 등이 폭격을 당해 민간인 5명이 숨지고 7명이 다쳤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은 상당수의 미사일과 드론을 격추하고 공습 경보를 발령했지만 피해를 막기엔 역부족이었습니다. 이번 공격은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러시아의 대규모 공격을 예고한 직후 이루어졌습니다. Сигнали тривоги, є інформація від розвідки, що росіяни можуть готувати масований удар. Відповідні наші розпорядження для ППО вже були. 미국 싱크탱크 전쟁연구소는 러시아가 지난 17일부터 봄, 여름 공세를 본격화하고 있다며 중장비와 추가 병력을 전선으로 이동시켰다고 밝혔습니다. 미국과 러시아, 우크라이나는 당초 이달 초 4번째 3자 종전 협상을 열기로 했지만 중동 전쟁 여파로 협상은 기약 없이 미뤄진 상태입니다. 파리에서 KBS 뉴스 안다영입니다. 어제 트럼프 행정부가 교통안전청 요원들의 빈자리에 대응하기 위해 공항에 국토안보부 산하 이민세관 단속국 요원들을 파견했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이와 관련해 공항에서도 불법 체류자 단속이 펼쳐지면서 여행객들에게 불안감이 전해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보도에 이우수 기자입니다. 지난 일요일 밤 샌프란시스코 국제공항에서 촬영된 영상입니다. 한 여성이 대합실에서 울부짖고 있는 장면을 볼 수 있는데 영상에는 이 여성이 사복을 착용한 이민세관 단속국 요원들에게 체포되는 과정이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SNS에서 해당 영상에 관련된 논란이 확산되면서 국토안보부가 공식 입장을 내놨습니다. 체포된 여성의 신원에 관련해서는 지난 2019년 최종 추방 대상자 명단에 올라와 있던 과테말라 출신의 불법 체류자며 현재 본국으로 송환 절차를 밟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현장에서 이 여성을 체포한 것은 연방정부가 이민세관 단속국 요원들을 공항에 파견한 것과 무관하다는 입장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여행객들은 연방정부가 이민세관 단속국 요원들을 공항에 파견한 것에 대해 대체적으로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연방정부 부분 셧다운에 관련된 불편이 고스란히 여행객들의 몫으로 돌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Airport since 8 o'clock in the morning. Very tired. Queuing and very slow. About 2.5 hours so far, and it looks like probably another hour or so to go. Yeah. It's insane. 국토안보부 소속 이민세관 단속국 요원들이 주요 공항에 파견돼 교통안전청 직원들의 업무를 돕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수치상으로 인력만 늘었을 뿐 실제 업무에는 별다른 도움이 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TSA agents, they're not getting paid. So who wants to work without getting paid? So that's, if they're not getting paid, they're not going to come to work. I understand completely. I would be the same way. In my mind, we could fund TSA a lot less expensive than we can send ICE here and put them up in hotels and all the things that go along with that. 교통안전청 요원들을 대상으로 임금 지급이 중단되면서 국내 주요 허브 공항에 이민세관 단속국 요원들이 속속 배치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불시 단속에 대한 우려와 수속에 따른 불편함 등으로 여행객들이 항공편 탑승을 기피하며 사정은 좀처럼 나아지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KBS 뉴스 이우수입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강경 이민 단속을 상징하는 얼굴, 그레고리 보비노 국경 순찰대장이 은퇴를 앞두고 있습니다. 지난 1년간 무차별적인 이민자 단속을 지휘하며 미네소타주에서 폭력 단속, 진압 등으로 논란의 인물로 떠올랐습니다. 보비노 국경순찰대장은 지난 1월 미네소타주에서 폭력 단속 진압을 지휘해 당시 시민 2명이 숨지며 반정부 시위가 격화됐습니다. 결국 미네소타주 작전에서 물러나게 된 보비노는 이번 주 공식적으로 은퇴하는데 자발적인 선택은 아닙니다. 보비노 국경순찰대장은 자신이 지나쳤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강경하게 나섰지만 더 많은 사람을 잡을 수 있는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방법은 언제나 있다고 뉴욕타임스에 밝히며 더 많은 불법 이민자를 잡았으면 좋았을 것이라며 소회를 밝혔습니다. 당국자들은 그의 과도한 태도, 호전성, 규정과 절차를 무시하는 태도가 보비노 국경순찰대장과 같은 정치적 성향의 사람들마저 등을 돌리게 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지난 22일 뉴욕 라과디아 공항 여객기 소방차 충돌 사고로 조종사 2명이 숨진 사고와 관련해 미국의 만성적인 항공 관제사 인력 부족 문제가 다시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KBTV 신영주 기자입니다. 지난 22일 밤 라과디아 공항에서 에어캐나다 항공기가 소방차와 충돌해 조종사 2명이 숨지고 40여 명이 다친 사고와 관련해 항공 관제 시스템의 구조적 문제가 집중 조명되고 있습니다. 조사 당국은 사고 당시 관제사 피로도와 인력 현황을 주요 조사 대상으로 삼고 있습니다. 라과디아 공항의 관제사 목표 인원은 37명이지만 현재 33명만 배치돼 있고 7명은 훈련 중입니다. 션 더피 교통부 장관은 공항 관제탑이 대체로 잘 운영되고 있다고 밝혔지만 전국적으로는 관제사가 3,000명 부족한 상황입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사고가 어느 날 갑자기 생긴 문제가 아니라고 지적했습니다. 연방정부 셧다운이 반복되면서 무급으로 일하던 관제사들이 조기 퇴직하는 사례가 늘었고 신규 관제사 양성에는 수년이 걸리는 만큼 인력 공백이 좀처럼 메워지지 않고 있습니다. 사고가 발생한 심야 시간대는 평소에도 인력이 더 적게 배치되는 근무 조건입니다. 이런 가운데 생존자들은 숨진 2 조종사가 충돌 직전 항공기를 최대한 감속시켜 승객들을 지켰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비상구급좌석에 앉아있다 탈출을 도왔던 승객 리베카 류커리는 조종사들이 브레이크를 밟아 속도를 줄이려 한 것을 직접 느꼈다며 그들이 없었다면 살아있지 못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브라이언 베드포드 연방항공청장은 숨진 2 조종사를 이제 막 커리어를 시작한 젊은이들이었다고 추모했습니다. 승무원 솔란지 트랑블레에 따른 어머니가 한쪽 다리에 여러 차례 골절상을 입어 수술을 받아야 하지만 기적적으로 살아났다고 밝혔습니다. 항공안전 전문가들은 승무원 전용 4점식 안전벨트가 생존에 결정적 역할을 했다고 분석했습니다. 연방교통안전위원회와 연방항공청의 공식 조사가 진행 중인 가운데 항공관제 시스템 전반의 인력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KBTV 뉴스 신영주입니다. 최고의 한인 암 전문의와 함께하면 치료가 달라집니다. LA 한인타운과 부에나파크에 위치한 USC 노리스 종합암센터. 언어나 문화적 어려움 없이 치료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한인 의료진이 상담하고 진료해드립니다. 다양한 분야의 전문의들이 협진을 통해 진단과 치료에 최선을 다하며 임상시험 참여의 기회도 제공합니다. 환자를 먼저 생각하는 마음. USC 노리스 종합암센터. 오늘 예약하십시오. 치명 믿을 수 있습니다. 치명 포장하지 않습니다. 그 대신 정관장은 증명합니다. 과학적으로. 정관장. 로스앤젤레스 북부 알타데나 지역의 한 고급 주택단지에서 산불 피해 복구를 명목으로 가구당 23,000달러가 넘는 특별 분담금을 부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일부 주민들은 주민들의 고통을 외면하고 있다며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LA타임스에 따르면 알타데나 북서쪽 라비냐 단지는 공용시설 복구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각 가구당 23,614달러의 특별 분담금을 부과했습니다. 이 단지는 지난해 짙은 산불로 전체 272채 중 52채가 소실됐습니다. 더욱이 HOA 측은 납부 기한을 불과 3일로 정한 데다 미납 시 연체료와 연 12% 이자까지 부과했습니다. 지난 3월에는 집이 전소돼 공터만 남은 주민을 상대로 미납금을 내라며 부동산 압류, 경매 소송까지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HOA 측은 조경을 재정비하고 단지를 복구하는 비용으로 총 640만 달러가 필요하며 보험으로는 이를 모두 충당할 수 없는 상태라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일부 주민들은 구체적인 산출 근거가 부족하며 복구보다는 외관 미화와 부동산 가치 유지에만 급급하다고 비판했습니다. 특히 산불로 집을 잃거나 피해를 입은 상황에서 거액을 단기간에 납부하도록 한 것은 과도하다는 지적입니다. 반면 다른 주민들은 단지의 빠른 정상화를 위해 불가피한 조치며 관련 절차도 주법에 맞게 진행됐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HOA가 소송 등 강경 대응에 나설 경우 갈등이 더욱 악화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이번 사안은 산불 피해 이후 복구 과정에서 비용 부담과 단지 내 책임을 둘러싼 갈등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주요 항공사들이 일반석을 줄이고 수익성이 높은 프리미엄 좌석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오늘 월스트리트 저널에 따르면 델타항공과 유나이티드 항공 등 항공사들은 지난 10년간 좌석당 수익을 높이기 위해 프리미엄 좌석을 꾸준히 늘려왔습니다. 최근 사우스웨스트 항공 등 저가 항공사들도 다리 공간이 넓은 좌석 등 사실상 프리미엄 상품 도입을 확대하는 추세입니다. 시장조사 업체 비주얼 어프로치 애널리틱스에 따르면 2020년 이후 국내에서 비즈니스석과 1등석 좌석 수는 27%를 나타냈고 같은 기간 이코노미석 증가율은 10%를 보였습니다. 프리미엄 좌석 확대 배경은 수익성으로 프리미엄 좌석은 가격이 일반석의 2배 이상이지만 차지하는 추가 공간은 그보다 적어 항공사 입장에서 효율이 높습니다. 특히 저가 항공사와 경쟁으로 일반석 수익이 줄어드는 상황에서 프리미엄 좌석은 이를 보완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델타항공은 프리미엄 좌석 비중을 크게 늘린 보잉 787-10 드림라이너를 최소 30대 이상 주문했고 에어버스 A350-900 등도 추가 도입할 계획입니다. 해당 기종들은 프리미엄 좌석 비중이 평균 40% 수준으로 기존 기종보다 크게 높습니다. 유나이티드 항공 역시 보잉 787-9 신규 모델을 도입하면서 이코노미 좌석 비중을 약 40% 수준까지 줄이는 방향으로 조정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항공 좌석이 수익을 극대화하는 차별화된 상품으로 변화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명한 새 국토안보부 장관 후보자 마크 웨인 멀린 연방 상원의원 인준안이 상원을 통과했습니다. 미 상원은 본회의를 열어 멀린 후보자의 인준안을 표결에 붙인 결과 찬성 54표, 반대 45표로 가결했습니다. 멀린 후보자는 오늘 백악관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취임 선서를 하고 곧바로 국토안보 장관으로서 공식 업무를 시작합니다. 멀린 후보자는 연방 상원 국토안보위원회의 인준 청문회에서 아이스 운영에 대해 더 나은 접근법이 있다며 개선 의지를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그동안 트럼프 행정부 내에서 부정적 측면에서 주목을 많이 받은 국토안보부가 6개월 뒤 매일 뉴스의 일면을 장식하지 않는 게 내 목표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멀린 후보자는 시작부터 부처 운영에서 난관에 부딪힌 상황으로 불법 이민자에 대한 강경 단속 작전으로 여론이 좋지 않은 상황입니다. 특히 민주당은 이민 세관 단속국에 대한 개혁을 요구하며 국토안보부 예산 처리를 거부해 부처가 지난달 중순부터 셧다운, 일시적 업무 정지에 들어갔습니다. 국무부가 전 세계의 미국인 여행자들을 상대로 안전에 더욱 주의를 기울이라고 권고했습니다. 국무부는 홈페이지에 게시한 권고문에서 전 세계 미국인, 특히 중동 지역에 거주하는 미국인들에게 더욱 각별한 주의를 기울일 것을 권고했습니다. 또한 해외에 있는 미국인들은 가장 가까운 미 대사관이나 영사관에서 발표하는 보안 경보의 지침을 따라야 한다고 안내했습니다. 미국의 외교 시설들이 공격 대상이 되어 왔으며 여기에는 중동 외 지역에 있는 경우도 포함돼 있어 이란을 지지하는 집단들이 해외의 다른 미국 이익 관련 시설이나 미국 또는 미국인들과 연관된 장소를 공격할 수도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주식시장은 오늘 하락했습니다. 어제 7주 만에 가장 강력했던 V자 모양의 반등세를 이어가지 못하고 하루짜리 반짝 상승으로 마무리됐는데요. 결국 회복의 신호탄이 아니라 이번에도 또 다른 데드캣 바운스로 끝나버렸습니다. 국제유가와 국채금리가 모두 상승한 가운데 전망치를 웃돈 S&P 글로벌 제조업은 2개월 최고치를 기록한 반면 예상에 못 미친 서비스업은 11개월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지표 간 희비가 엇갈린 모습인데요. 그럼에도 투자 심리는 초반 이후 점차 진정됐고 활발해진 저가 매수는 다우존스 S&P 500을 강세로 끌어올렸습니다. 반면 소프트웨어 업종의 하락세가 두드러진 가운데 내스닥은 개장 내내 단 한순간도 약세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공포지수는 어제 최저치 대비 18%까지 튀어오른 뒤 다시 가라앉으며 등락을 반복했지만 매수 심리를 자극하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오히려 추가 파병 소식에 급증한 매도세가 장을 다시 하락세로 끌어내리며 요동치게 만들었고 포모 현상이 하루 이상 지속되기 어려운 환경임을 시사했습니다. 지금까지 김재한이었습니다.
보이스 아메리카 뉴스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편안한 저녁 되시기 바랍니다.